얼마나 좋으면 환생을 했을 것 같다는, 환생을 한 것만 같다고 얘기를 했을까요? 사실 파릇파릇한 시절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, 연애, 사랑,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. 오랜만에 음악 이야기를 해봅니다.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윤종신의 5집입니다. 어리석을 우라는 한자의 우가 이 앨범의 타이틀인데요. 앨범 굉장히 재밌습니다. 뭐 지금은 남녀노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상적인 인트로와 익살스러운 가사의 환생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. 앨범은 유희열이 프로듀싱을 했습니다.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70년대 정도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서정적인 연주, 감미로운 작사, 한결같은 작곡이 돋보입니다. 앨범은 총 9곡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 남자가 대학교에서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고, 하지만 헤어져야 했고 그 헤어진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. 마치 1시간 정도 되는 베스트 극장을 보는 듯한,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 앨범입니다. LP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죠. 사실 앨범은 이 AB면이 있어야 또 매력적이에요. CD에 이렇게 뭐 10여 트랙 1, 2, 3, 4, 5, 6, 7, 8, 90 짜르르륵 있는 것보다는 A면, B면으로 나눠지면 또 그 분위기나 혹은 정서, 어떤 주제들이 상반되거나 연속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. 앨범은 스위트 데이 해가지고 5곡을 준비했고, 또 호플리스 데이, 영어가 되게 약한데 아무튼 그래서 슬픈 곡 4곡을 또 준비합니다. 뭐 노래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20세기 말 윤종신이 보여주는 찌질함의 달콤한 가사들도 앨범에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환생이란 노래만 봐도 그렇습니다.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음악을 들어요. 사실 옛날에 우리 목욕 잘 안 했잖아요. 솔직히 매일 목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 시절에.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런 거죠. 또 씻고 또 씻고 예쁘게 꾸미고 주머니 털어 꽃 한 다발 삽니다. 아무 날도 아니고. 가난함과 찌질함의 궁극이죠. 그 다음 노래 여자친구란 트랙을 보면 후렴구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. 눈이 내린 그 골목길 가로등 불 아래 불 꺼진 너의 창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. 이런 것이 사랑일까? 웃음 지으면서 희뿌연 새벽 아침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. 좋아하면 이 정도 대시해야죠.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려보는 거 저도 한번 해봤네요. 그리고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으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었고, 또 클럽에서 신나게 노래도 춤도 춥니다. 그런데 여자친구 엄마가 이 남자애를 싫어해요. 가난하고 찌질하거든. 그렇게 헤어진 다음 날, 그리고 헤어진 지 1년 되는 날,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한 날, 그리고 이 남자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 만나 결혼을 합니다. 언젠가 윤종신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.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,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 앨범의 7번 트랙 1년이라고 합니다. 서정적인 스트링, 또 우리 월천 형님인 함춘호의 기타, 가사가 확실히 이 앨범의 백미인 것 같아요. 아침이란 노래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.
헤어진 다음 날인데 두려워하는 거죠. 아득히 느껴져요. 그대 완전히 있는 날. 그리고 1년이란 노래에 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그대 1년은 어땠나요? 나보다는 편했기를 바래요. 나처럼 초라해지면 안 돼요. 계속 아름다워야 해요. 남자들은 그런 거죠. 헤어지고도 여자 못 잊어요. 술 먹으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괜히 술집에서 천장에다 이름 부르고 술에 꽐라대서 다음날 지갑도 잃어버리고 아무튼 마지막 트랙 직전인 여덟 번째 트랙의 오늘이란 제목의 가사에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. 자, 이제 그만 난 일어날게요. 그대 처음으로 약속 어겼네요. 그런데 왜 내가 더 미안한 걸까요? 여자친구랑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약속을 한 거예요. 만나기로 한 거죠. 궁금해합니다. 약속 장소에서 어떻게 변했을까? 어떤 말을 해야 될까? 그런데 결국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안 나옵니다. 그런데 남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. 굳이 약속을 왜 했을까? 뭐 그런 푸념들이 있겠죠. 마치 종로의 북촌과도 같은 오래된 한옥 사이에 윤종신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. 저는 앨범을 구매를 하면 이 부클릿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요. 한결같은 톤에 일관성 있는 사진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편집은 이 앨범의 훌륭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, 사실 뭐 지금은 필름 카메라 말도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오래전 슬라이드 필름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사진들의 액자 형식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가끔 옛날 노래 좋잖아요. 뭐 굳이 그거를 일부러 찾아 듣는다거나 또 주구장창 옛날 추억에 빠져서 옛날 노래만 반복해서 듣는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정서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 옛날 그 시절에 느낄 수 있는 그 정서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어쩌면 윤종신이 가장 최근에 만든 그 존니라는 노래도 윤종신이 그동안 만든 사랑하고 헤어진 다음에 보이는 찌질함들이 정말 궁극에 다다라서 만든 노래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존니라는 노래에 담겨진 정서들이 결국 이 앨범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감히 봅니다. 윤종신이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정의, 그리고 남자 여자의 연애에 대한 풍경, 그리고 사랑을 하는 남자의 마음과 이별을 경험하는 남자의 심리적인 변화들이 이 앨범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. 1번부터 9번 트랙까지 쭉 차례대로 들으면 채 50분이 되질 않습니다. 어디 보자. 7번, 11번, 15번, 20분, 40분 좀 넘겠네요. 한편에 베스트 극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거고요. 뭔가 이렇게 한 트랙만 고집해서 타이틀곡으로 밀고 앨범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앨범 전체를 정말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쭉 묵직하게 가볍지 않게 하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그 특유의 찌질한 감성, 정말 제 기준에 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리석을 우라는 한자를 타이틀로 썼을 만큼 어리석었던 우리의 청춘, 그대의 청춘,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에 바치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. 얼마나 좋으면 환생을 했을 것 같다는, 환생을 한 것만 같다고 얘기를 했을까요? 사실 파릇파릇한 시절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, 연애, 사랑,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. 오랜만에 음악 이야기를 해봅니다. 좋아하는
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윤종신의 5집입니다. 어리석을 우라는 한자의 우가 이 앨범의 타이틀인데요. 앨범 굉장히 재밌습니다. 뭐 지금은 남녀노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상적인 인트로와 익살스러운 가사의 환생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. 앨범은 유희열이 프로듀싱을 했습니다.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70년대 정도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서정적인 연주, 감미로운 작사, 한결같은 작곡이 돋보입니다. 앨범은 총 9곡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 남자가 대학교에서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고, 하지만 헤어져야 했고 그 헤어진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. 마치 1시간 정도 되는 베스트 극장을 보는 듯한,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 앨범입니다. LP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죠. 사실 앨범은 이 A, B면이 있어야 또 매력적이에요. CD에 이렇게 뭐 10여 트랙 1, 2, 3, 4, 5, 6, 7, 8, 90 짜르르륵 있는 것보다는 A면 B면으로 나눠지면 또 그 분위기나 혹은 정서, 어떤 주제들이 상반되거나 연속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. 앨범은 스위트 데이 해가지고 5곡을 준비했고, 또 호플리스 데이, 영어가 되게 약한데 아무튼 그래서 슬픈 곡 4곡을 또 준비합니다. 뭐 노래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20세기 말 윤종신이 보여주는 찌질함의 달콤한 가사들도 앨범에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환생이란 노래만 봐도 그렇습니다.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음악을 들어요. 사실 옛날에 우리 목욕 잘 안 했잖아요. 솔직히 매일 목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 시절에.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런 거죠. 또 씻고 또 씻고 예쁘게 꾸미고 주머니 털어 꽃 한 다발 삽니다. 아무 날도 아니고. 가난함과 찌질함의 궁극이죠. 그 다음 노래 여자친구란 트랙을 보면 후렴구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. 눈이 내린 그 골목길 가로등 불 아래 불 꺼진 너의 창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. 이런 것이 사랑일까? 웃음 지으면서 희뿌연 새벽 아침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. 좋아하면 이 정도 대시해야죠.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려보는 거. 저도 한번 해봤네요. 그리고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으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었고, 또 클럽에서 신나게 노래도 춤도 춥니다. 그런데 여자친구 엄마가 이 남자애를 싫어해요. 가난하고 찌질하거든. 그렇게 헤어지고, 헤어진 다음 날, 그리고 헤어진 지 1년 되는 날,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한 날, 그리고 이 남자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 만나 결혼을 합니다. 언젠가 윤종신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.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,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 앨범의 7번 트랙 1년이라고 합니다. 서정적인 스트링, 또 우리 월천 형님인 함춘호의 기타, 가사가 확실히 이 앨범의 백미인 것 같아요. 아침이란 노래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. 헤어진 다음 날인데 두려워하는 거죠. 아득히 느껴져요. 그대 완전히 있는 날. 그리고 1년이란 노래에 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그대 1년은 어땠나요? 나보다는 편했기를 바래요. 나처럼 초라해지면 안 돼요. 계속 아름다워야 해요.
남자들은 그런 거죠. 헤어지고도 여자 못 잊어요. 술 먹으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괜히 술집에서 천장에다 이름 부르고 술에 꽐라돼서 다음날 지갑도 잃어버리고 아무튼 마지막 트랙 직전인 여덟 번째 트랙의 오늘이란 제목의 가사에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. 자, 이제 그만 난 일어날게요. 그대 처음으로 약속 어겼네요. 그런데 왜 내가 더 미안한 걸까요? 여자친구랑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약속을 한 거예요. 만나기로 한 거죠. 궁금해합니다. 약속 장소에서 어떻게 변했을까? 어떤 말을 해야 될까? 그런데 결국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안 나옵니다. 그런데 남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. 굳이 약속을 왜 했을까? 뭐 그런 푸념들이 있겠죠. 마치 종로의 북촌과도 같은 오래된 한옥 사이에 윤종신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. 저는 앨범을 구매를 하면 이 부클릿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요. 한결같은 톤에 일관성 있는 사진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편집은 이 앨범의 훌륭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, 사실 뭐 지금은 필름 카메라 말도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오래전 슬라이드 필름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사진들의 액자 형식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가끔 옛날 노래 좋잖아요. 뭐 굳이 그거를 일부러 찾아 듣는다거나 또 주구장창 옛날 추억에 빠져서 옛날 노래만 반복해서 듣는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정서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 옛날 그 시절에 느낄 수 있는 그 정서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어쩌면 윤종신이 가장 최근에 만든 그 존니라는 노래도 윤종신이 그동안 만든 사랑하고 헤어지고 헤어진 다음에 보이는 찌질함들이 정말 궁극에 다다라서 만든 노래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존니라는 노래에 담겨진 정서들이 결국 이 앨범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감히 봅니다. 윤종신이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정의, 그리고 남자 여자의 연애에 대한 풍경, 그리고 사랑을 하는 남자의 마음과 이별을 경험하는 남자의 심리적인 변화들이 이 앨범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. 1번부터 9번 트랙까지 쭉 차례대로 들으면 채 50분이 되질 않습니다. 어디 보자. 7분, 11분, 15분, 20분, 40분 좀 넘겠네요. 한편의 베스트 극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거고요. 뭔가 이렇게 한 트랙만 고집해서 타이틀곡으로 밀고 앨범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앨범 전체를 정말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쭉 묵직하게 가볍지 않게 하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그 특유의 찌질한 감성, 정말 제 기준에 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리석을 우라는 한자를 타이틀로 썼을 만큼 어리석었던 우리의 청춘, 그대의 청춘,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에 바치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.